나는 나를 돌봅니다. 우리 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12쪽에 보면은 자기 자신한테만 엄격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했을 때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도 자신이 실수할 때는 되게 좀 되게 엄격하게 자신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채찍질하는 약간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엄격한 사람들이 어, 좋은 건지 아니면 그 성격이 안 좋은 건지 저는 그거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여기 이 책에서는 좀 엄격한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나오는데 엄격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되게 다지게 되고 자기가 잘못한 거 이런 걸 좀 더 고치게 되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좀 너그럽게 대해주니까 친구 관계도 좋아지고 자기도 많이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성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음, 진행해야지. 엄성민, 선생님, 저 이거, 어, 어, 음, 음,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다니? 지금 서로 얘기 못 들었어? 들었는데, 어, 그, 너 생각을 얘기하면 되지. 지금 질문이 뭐야? 네? 형미야, 질문이 뭐야? 서로가 제기한 문제가 뭐냐고. 잘 모르겠어? 네,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지. 정민아. 네, 어, 음, 빨리 말해야지. 그, 정민아. 이, 네, 음, 질문을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12쪽에 자신한테만 되게 엄격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게 되게 나쁘게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음, 어, 음, 근데 어떻게 말할지 잘 모르겠어요. 성민,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아니라 생각해요. 응?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요. 왜? 엄격하게 하면, 일단 이제, 자신을 혐오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돼요. 잘했네. 너 뭘 못해? 아, 이게, 너는 왜 너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저 자신을, 아니, 음, 너 자신을 지금 엄격하게 대하면 안 된다면서 왜 너는 너 스스로를 엄격하게 대하고 있냐고. 예,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 아, 어? 네. 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해? 그 성민 의견에 대해 서로는? 네? 성민이 의견을 들었잖아, 서로가. 네. 너는 좀 성민이랑 생각이 다른 거잖아. 네. 어떻게 생각해, 성민 의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론을 하라는 건가요? 아니, 성민이 어쨌든 너와 다른 얘기를 했잖아, 지금. 네. 음. 그럼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성민이는? 자기 그러니까 생각에 대하면, 어, 그럼 자기를 더 싫어하게 되니까 어, 불행해진다? 어, 어떻게 생각해? 서로는 너 자신을 싫어하고 불행해져야 돼?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음. 음. 엄격하게 대하면 그렇게 된다잖아, 서로야. 아니, 근데 약간 엄격하게 대해서 만약에 싫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그 싫어하는 걸 통해서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잠깐은 자기가 싫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다
자기가 좋아지는 길로 간다. 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성민이 서로 네. 어떻게 생각해? 어, 너가 음, 너가 좋아지는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네, 그러려면 엄격해야 되잖아, 서로. 서로는 지금 그렇게 주장하잖아. 네. 어. 어떻게 생각하냐고. 서로 의견에 대해서. 엄격하다? 이거, 어, 엄격하면, 어, 엄격해야,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자기 자신이 싫은 면을 발견할 수 있고, 네 말대로. 하지만 싫은 면을 발견해야 고치려고 노력하고, 고쳐져야 자신이 더 나아지고, 그러니 자신에게 엄격한 것이 결국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이게 지금 서로의 논리거든? 이런 서로의 논리를 너가 받아들일 수 있냐고. 아니면 서로의 이런 논리에 뭐가 문제가 있냐고. 생각해보자면, 음, 계속 지속적으로 음, 그 기간이, 한, 음, 그게 매일매일 된다면, 음, 어, 인생을, 음, 인생이 귀찮아지고, 음, 살짝, 음, 살짝 우울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야? 이 더, 하루하루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잖아, 지금 서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그러잖아. 성민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도 뭐두 가지지. 더 나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상한 사람이 어, 돼야 되죠.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엄격해야 된다고 지금 서로 주장한 거잖아. 네. 지금 너는 그게 자기 자신이 엄격하면 매일매일이 불행할 거고, 그럼 오히려 우울감에 빠져서 힘들 거다라는 걸 주장한 거잖아. 그러면 아, 성민 아니요. 너와 서로의 어떤 그런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건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왜 서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러고, 왜 너는 우울증에 빠졌다고 하는 거야?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거야? 또 생각해보고, 서로 어떻게 생각해? 지금 성민이는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게 될 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거든? 우울해지면 안 될 거 아니야, 최소한. 너 어떻게 생각해? 음, 그러니까 약간 제가 말한 케이스는 음, 자기가 싫어지면 음, 그거에 대해 자기가 싫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 제가 음, 말한 것처럼 결국은 자기를 좋아하는 방법으로 가게 음, 되지만 만약에 자기가 싫어하는 걸 인식을 했는데 음, 그래서 고치지 않고 나는 내가 싫어 이것만 계속 반복하면은 음, 성민이가 말한 것처럼 음.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둘의 차이는 뭐야? 지금 서로 네가 말한 그 두 사람, 실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고치려는 사람과 고치지는 않고 그냥 싫은 감정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 그 둘을 가르는 기준은 뭐야?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서로? 음, 또는 만약에 그게 둘로 나뉘는 거에 동의한다면, 그러면 서로가 이 고치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엄격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 사람들은 최소한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한 것처럼, 성미가 주장한 것처럼 엄격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어, 자기가 자기한테 약간 엄격하고 안 엄격하고는 그 음, 사람의 그거긴 하지만 음, 그래도 엄격해야 뭔가 바뀌려고 하는 시도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바뀌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도 음, 엄격은 해야 물론 우울증에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태하게 그냥 자기가 너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음. 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는
우울증에 걸릴 우려를 감수하고라도, 어? 그래도 자신에게 엄격하게 대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더 어떤 긍정적이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들. 이거, 어, 성민 어떻게 생각해? 이런 서로의 주장들. 저는요, 어, 이렇게 말해요. 성민아, 네, 지금 이 상황에서의 너 자신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해? 지금 서로하고 성민이가 얘기를 나누게 네, 되는데, 근데, 아, 지금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해? 너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금. 지금 제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 지금 우리가 독서토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엄성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너 스스로의 생각은 어때? 스스로는요, 어, 음, 평가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너가 평가한다면 어떠냐고. 아, 저는 음, 어떤 것이든 아니다. 응? 어떤 것을, 음, 잠시만. 음, 음, 저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음, 하루하루, 하루하루, 음, 열심히 살아간, 아니다. 아니, 음, 하루하루, 음,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음, 저는 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음, 살짝, 어, 어떤 것이든, 든지, 어,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음, 살짝 못한 부분을 음.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로야, 지금 성민이가 저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건 엄격한 거야?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거야? 아니면 이 책에서처럼 이렇게 너그러운 거야? 지금 보니까 어때? 성민이는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한 것 같아? 너그러운 것 같아? 누구런 거? 너그러운 것 같아? 만약 성민이가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하면 성민이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 네가 보기? 일단 아, 액션을 취한다는 게 좀 아, 그렇긴 한데, 아. 어, 어떤 그러니까 마음인데? 약간 음, 어, 그, 약간 그 음, 부정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부정적인 그런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안 고칠 게 많고 음, 그거를 음, 고친다라는 내용이 좀 더 들어가면 자기한테 좀 음, 약간 음, 자기를 완벽하게 만들려는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럼 서로 이 상황에서 넌 그렇게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음. 그래, 그래. 성민아, 지금 선생님하고 서로가 나눈 대화를 이해했어? 네, 자, 사실은, 뭐, 요 부분들. 지금 서로하고 성민이조차도 지금 의견이 다른 거야.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좀 더 관대해야 되는 가 너그러워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 책의 저자와 성민이는 같은 입장을 갖고 있고 서로는 이 책의 저자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거. 또 사실은 대다수의 그동안의 사람들은 이 책의 저자와는 다른 이야기를 했어.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라고 사실은 선생님은 배워왔어. 그동안.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가르쳐 왔어. 스스로에게 엄격한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그 문제되는 사람들이 저기 들어봤어? 네로남불이라고 들어봤어? 네, 들어봤어요. 그렇긴 뭔 뜻이야, 성명? 네로, 내려는 물론 어, 아니지, 아니 그냥 그 단어를 들어만 봤어. 들어봤는데, 네, 네. 네로남불은 사자성어, 네 글자로 된 사자성어인데 전통적인 그런 사자성어는 아니고 그냥 지어낸 말이에요, 최근에. 내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야. 내가 하면 그냥 뭐 한 거야? 괜찮은 거야. 남이 하면 그거 뭐야? 잘못된 거야. 나쁜. 나쁜 짓이야.
내가 똑같이 하는 행동에서. 뭐 어떤 사람이 뭐야 쓰레기를 길거리 가다 버렸어. 그럼 그건 아주 뭐해? 저런 저 도덕이 저 부족한 놈, 저 문제 있는 놈 막 그래. 그래서 자기가 가다가 뭐 쓰레기를 뭐 했어? 버렸어. 그러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래. 이런 걸 보고 이제 내로 남불이라고 하는데 어, 그 사람은 자기 행위, 물론 이 책의 저자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하다는 거야? 왜 그렇게 자기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자기를 채찍질하는 얘기? 아, 자기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해야 된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혹은 손민이와 같은 어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서로의 어떤 그런 주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끊임없이 자기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을 해야 그래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근데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으면 흐트러진다. 나태해진다. 그래서 오히려 발전하지 못한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지금 선호는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부분에 있어서 성민이가 스스로에게 만약 이 책의 저자라면, 내가 지금 오랜만에 수업을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약간 버벅거리는 게 그 뭐한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야. 그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일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앞으로 뭐야? 도움받으면 된다는 거야, 그냥. 잘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그게 이 책 저자의 입장이라는 거지. 근데 이걸 굳이 나는 왜 이럴까? 뭐, 응? 내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하는 것들은 별로 좋지 않다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면에 서로는, 아니다. 내가 지금 왜, 뭐가 부족한 걸까?를 깨닫고, 내가 그럼 앞으로 이런 상황을 또 겪지 않으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뭘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집중할 때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서로는, 성민이는 근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면 그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사냐.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 거다. 그러니 그러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이 책을 바라볼 때 요즘 서로나 성민이가 잘 바라보고 있는 거지. 책의 저자 늘 쓰인 말 두 가지였어. 하나는 책의 저자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일 하나. 두 번째로는 그 저자의 의견에 대해서 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나의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는 어떻게 할지. 둘. 그 두 가지가 늘 함께 가는 거야. 그런 점에서 어쨌든 서로나 성민이가 이 책을 자기 나름의 관점을 갖고 바라본 점들, 좋은 점들이고, 더 나아가서 선생님이 지금 서로하고 성민이에게 요구했던 것들은 왜 우리는 서로 그럼 다른 건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그리고 서로 좁혀갈 수 있는 부분을 좁혀가자는 거야. 그것들이 결국은 토의를 통해서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잠깐 시도해 봤던 부분들이고. 어, 서로 또 진행할 거 없어요. 끝났고. 자, 성민이는 혹시 이 책 네, 성민 혹시 이 책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아니면 뭐 얘기해보고 싶었던 점이 혹시 있어? 네, 없습니다. 아, 그래서 다음에는 아까 지금 서로가 진행했듯이 성민이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이 책에서 중요해 보인다. 그런 것들을 일부러 성민이가 문제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것들이 사실은 독서를 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책에 있는 걸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봐야 된다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민이 적극적으로 이 책에 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떠오르는 질문들, 이런 것들도 친구들과 나눠보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서로가 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 12쪽에 보면, 시쪽에 12쪽에 보면,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독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실수할 때는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보내줄 알면서 자신이 잘못할 때에는 나는 정말 바보야. 이런 내가 정말 싫어하며 매정하게 굴는 사람이 많지요. 끝까지. 친구가 힘든 날 거기까지 읽으면 돼요. 아, 그럼. 이 책에서, 끝까지요? 아, 됐어, 거기까지. 결국은 네. 친구한테는 위로를 잘하는데, 자기한테는 위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꾸 책망하고 자꾸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럴 필요가 없다. 또 오히려 음, 자기 자신을 친구에게 대하듯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대해야 한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4쪽. 자, 두 번째 문단. 그런데 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잘했다거나 잘못했다고 매번 점수를 매기는 걸까요? 바보 같은 실수를 했거나 뚱뚱한 것 같고 얼굴도 별로 예쁘지 않다며 이런 내가 싫다고 생각하는 일들 말이에요. 나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더 예쁜 친구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보다 못났다고 비교하고 나에게 낮은 점수를 매기고 나를 싫어하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거기까지. 결국은 이 책의 저자는 이런 행동을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야. 남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읽은 부분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 자기한테 되게 엄격할 때 음, 자기를 약간 좀 싫어하게 되거나 음,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음, 근데 만약에 그 자기한테 너무 이렇게 관대하면은 자기가 막 실수를 했을 때도 나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넘기고 자기 무슨 잘못을 하거나 좀 부족한 게 있을 때 좀 고치려고 안 하고 되게 나 괜찮다고 하면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자기도 케어를 못할 만큼 엄청 이렇게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엄청 엄격하진 않더라도 조금은 엄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건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과정들 속에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그 도전? 네, 에너지로 쓰일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지금 서로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넘겨서, 17쪽 다섯째 줄 흥미 읽어봅니다. 그렇다면 이거 맞죠? 음,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나의 좋은 친구가 되면 어떨까요? 내가 나에게 괜찮다고 힘내라고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은 귀여운 동물 사진을 보든 가장 좋아하는 가수 영상을 보든 아니면 친구들과 놀러 가든 나가든 나쁜 기운을 훌훌 털어버리자고 기운을 북 돋아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적일 때보다 친구일 때 하루하루가 훨씬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기보다는 그래, 힘내.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독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서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해? 음, 음,
근데 사실 그 약간 좀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부분이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부분이 다 필요하기는 한데, 음, 음, 그러니까 이것처럼 되게 가끔은 엄청 속상하고 이럴 때 계속 채찍질만 하면 엄청 또 힘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끔 자기 위로도 해주면서 음, 어, 친구도 돼줬다가 음, 또 나중에는 이걸 또 바꿔보려고 노력도 해야 되니까 음, 잠깐 자기의 적 같은 좀 찌찌질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두 개를 다 해야 좋은 음,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방적에서 곤란하다. 하나에서는. 성민 어때? 성민 스스로에 대해서. 친구야? 아니면 별로 아닌 것 같아. 성민 너 저는 스스로에 제 스스로에 대해서 친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는 끊임없이 너 자신에게 뭐 어떻게 해? 네? 너 자신을 너는 어떻게 돼? 구체적으로 봤을 저는 때. 잘 아실 음, 수 있다고 힘낼 수 있다고 음, 그런 말도 주고 음, 언젠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음. 서로는 어때? 너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음, 저는 약간 저한테 둘 다 면이 있기는 한데 음, 그래도 채찍질하는 면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서로는 너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자꾸 채찍질하는 면이 많을 때. 성민이는 그런 면 없어? 너 자신에 대해 스스로 채찍질하는 면.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이걸 뭐 더 잘해야 돼. 야, 아,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네. 스스로 채찍하는 게 있어? 아니면 그런 건 없어? 아, 있었던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음, 왜 이렇게 어, 이런 과목을 못할까 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 어땠어? 그래서 그 채찍질한 결과가 그래서 너무 살짝 힘들었어요. 우울해졌어. 어, 네? 우울해졌고 그냥 거기서 끝났어. 아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채찍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약간 우울해지긴 했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나은 너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네. 그러면 아까 서로가 말한 대로 좀 우울할 수 있지만 그 스스로 채찍질 함으로써 더 나은 나를 만든다라는 서로의 의견을 동의하는 거네. 너 자신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그런 거야. 어, 아, 한, 음, 아,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너의 주장은 근데 그게 채찍질하면 불행하게 느끼고 우울감에 빠질 거다. 라고 하는데 너가 불행감에 빠지고 우울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그리고 너는 아까 하지만 반대로 불행하고 우울감에 빠질 거라고 예상한 이유는 뭔지 그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야? 네. 어, 그러니까, 음, 제가, 음, 그 과목이 부족했을 때, 힘들고, 어, 어, 선생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음. 그러니까 성민이가 아까 주장은 자기 네,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엄격하면 우울감에 빠지고 불행해질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 네, 주장. 성민이가 자기 자신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할 때는 내가 나스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했을 때 약간 우울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더 그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긍정적인 나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너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거든. 아까 너의 주장과 너의 현실이 다르다고 지금. 아, 차이가 왜 발생하냐고 물어보지. 선생님. 아, 제 의견이 살짝, 음,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어? 제 의견이 살짝 그 구분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가 진실이야? 뭐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음,
제 의견이 음. 살짝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게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너의 의견을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입장은 뭐야? 지금 현재 너의 입장은.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많이 엄격하면 어, 불행, 불행하고 음. 우울하지만 근데 참고 잘 해가면 잘 해갈 수 있다고 라고 갑자기 음. 그런 말이 나오네요. 음. 그래. 그러면 이제 성민이하고 소라하고 의견이 상당히 많이 좁혀진 거지. 이렇게 우리가 토의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줄 알았더니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서로가 이렇게 만나는 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우리가 토의를 하는 거고. 선생님이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무슨 의미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어떠자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너는 어떤데? 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들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떴던 그런 생각인데 자꾸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정교화한다고 그러는데 더 구체화하고 더 정교함으로써 자기의 생각을 다듬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좋은 수업을 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18쪽의 두 번째 문단 그랬더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그랬더니 자존감을 높인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에 충격을 받고 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멈췄다고 했을 때 나는 멋지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시험을 못 본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문제가 이상했거나 선생님이 나를 잘못 가르친 거야. 같은 사고방식을 드러냈지요. 또는 멋진 자신이 시험을 못 봤다는 충격에 사로잡혀 크게 좌절하기도 했어요. 성민이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네, 반면 자신에게 너그러워진 사람들은 시험을 잘 못 봤지만 괜찮아. 많이 아쉽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빨리 또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생각까지 한 것이죠. 나는 멋지고 늘 사랑받을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형식에 닥쳤을 때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문제까지. 멋지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나에게 좋은 대접을 사랑을 주지에 맞는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지요. 또 사실은 네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건가 하고 고민에 빠져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내가 늘 멋지고 사랑받아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쓸데없는 자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또 인간이 항상 멋지고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언가에 실패에도 당연한 것도 해내지 못하냐고 나를 다그치는 게 아니라 내게 따뜻한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흔히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자존감을 높이는 에 대해서 주장한다는 거야. 성민이 뭐. 근데 있잖아요. 아, 죄송한데 저 혹시 물 좀 먹고 와도 될까요, 선생님? 아, 네. 갔다 와.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근데 이 책이 좀 다른 얘기거든. 어? 자존감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읽은 요 18, 19쪽에 이 저자의 주장은 뭔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자기를 되게 사랑하고 자기가 되게 멋진 사람이다. 약간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음. 그 다른 사람이 날 싫어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사랑받지 못할 만한 행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신한테 자기가 실망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되게 많이 좌절을 하고 실망하는데 또 자존심이 높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존심을 높지 음, 않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자기 자신을 그 이석이 저자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 책이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성민이 대단해.
성민이 멋져. 자기 자신도, 나는 대단해. 나는 멋져.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들이 좋은 교육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아이들 자존감을 높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그게 자존감을 높였을 때 그 사람이 오히려 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더라. 아니면 책임을 안 지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시켰더라. 그래서 나는 근사한 사람이야, 나는 멋진 사람이야. 이런 자존감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그냥 있는 그대로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냥 그래, 나도 실패할 수 있지. 내가 시험을 망칠 수도 있지. 앞으로 난 괜찮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야. 그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괜찮은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태도를 자기를 돌보는 그런 태도들.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시험을 망쳤어. 그럼 옆에 가서 야, 너는 왜 시험을 그따위로 봤냐? 너 바보 멍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괜찮아. 힘내.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뭐. 어? 뭐 그깟 시험이 뭐 이렇게 중요해. 잊어버려. 이렇게 친구한테 위로할 거 아니에요. 그 점에 있어서 이 책의 저자는 친구에게 그렇게 위로했으면 자기가 시험을 망쳤을 때도 내가 친구에게 위로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삶이 더 현명한 삶이다. 더 나은 삶이다. 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근데 만약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면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야. 오히려.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자존심이 높다는 사람의 기준이, 그러니까 자기를 채찍질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 음,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자존감이 높은 어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멋지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이미, 이미 스스로에 대해서 멋지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너가 최고야. 너가 잘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음. 근데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자기가 되게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면 막 실망을 한다기보다는 못 봐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런 거 못해도 괜찮아 이러면서 오히려 괜찮다고 할 것 같아요. 막 실망하고 한다기보다.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그렇게 설계한 거다. 이 책의 저자가 사실을 제대로 반영한 게 아니다. 저 생각에는 그래, 그래. 자, 성민이 아까 그 성명 맡은 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는요, 음, 음, 저는, 어, 여기서, 음. 여기서 시험을 잘 못 봤지만 괜찮아. 많이 아쉽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라고 생각하는 경험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 실패를 했지만, 어, 그거를 너무,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이지? 실망감을 크게 보이지 않고, 어,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것이, 어, 엄청, 음, 살짝 그 말이, 좋은 것, 자,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성민이의 말에 대해서 서로 같은 경우는 그 믿지 못하는 거 아니야? 과연 그 사람이 괜찮아. 그러니까 다음에 잘하면 돼. 라고 할지 아니면 괜찮아 하고 사실 다음에 잘 안 하고 음, 또 그냥 뭐 해? 또 괜찮아. 또 괜찮아. 그러다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밑바닥 깔아주는 그런 삶에 머무를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 스스로. 그 사람은 원래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서로는.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아 하고 하다가는 정말 그냥 그 상태로 있을 거다.
더 극복하고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경우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때? 음, 그 성민이는 서로가 말한 대로 아, 서로에 대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는 사람이 과연 다음번에 그래서 잘할 거야 라고 해서 정말 다음번에 잘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 아니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았다가 그냥 그게 괜찮은 줄 알고 그냥 그 상태에 머무는 깔아주는 그런 거에 머무를까 봐 걱정하는 서로의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살짝, 그, 너무, 어, 너무 잘했다 잘했다면서 그, 계속 그걸 나아가기보다는, 음, 친구 말대로 살짝 엄격한 것도 주면서, 너무 엄격한 것도 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결국 성민이하고 서로의 의견은 결국 이제 만나는 시점들은 둘 다 필요하다. 어? 때로는 네, 엄격한, 때로는 수소에 대해서 위로 둘 다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둘 다가 필요한 건 인정을 하는데, 그럼 그게 어느 시점에서 얼마만큼 필요한 건가? 지금은 뭐가 필요할 땐가? 지금 내가 엄격함이 필요할 땐가? 아니면 지금 나에게 관대함이 필요할 땐가? 그러한 판단은 또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 라는 또 다른 과제가 제시되는 거죠. 그럼 서로나 성민이가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이 엄격할 땐가, 지금이 나를 위로할 땐가, 관대할 땐가, 요거를 뭘 적용시켜야 될지, 그리고 그 판단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는, 나는 나를 돌봅니다라고 제목을 달고 있는데, 어, 성민이, 왜 제목이 나는 나를 돌봅니다일까? 네, 근데 잘 목소리 잘 안 들렸어요. 왜 제목이 나는 나를 돌봅니다라고 생각해? 네, 안, 다시 한번 말해주면 안 될까요? 왜 제목이 나는 나를 돌봅니다라고 정해졌나요? 아, 왜냐하면, 어, 여기에서는, 책에서 보면은, 어, 일단, 너그러운 말들이 많은데, 괜찮다는 말과, 음, 뭐뭐 하면 돼, 하고, 멋진고 늘 사랑받을 사람이야, 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를 돌봅니다는, 일단, 진짜, 내 자신을 이렇게 편안하게 내 자신을 이렇게 미워하지 않고 나를 아끼듯이 하는 것을 표현하여 나는 나를 돌봅니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손호가 보기에는. 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약간 자기를 가꾸는 방식이 사람마다 뭐 다를 텐데 이 작가가 그 자기를 돌보는 방법인 거를 좀 추천을 해줘서 나는 나를 돌봅니다라는 제목이 된 것 같습니다. 음, 어때? 서로는 자기 자신을 잘 돌봐? 돌보는 것 같아? 아니면 잘 돌보지 않는 것 같아? 음, 그 생각을 안 해보긴 했는데 음, 음, 잘 돌보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 못 돌본다고 하기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서로 자신에 대해서. 성민이는 성민 자신을 잘 돌보는 것 같아? 내 자신을 잘 돌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자, 그러면 책 141쪽 보겠습니다. 네, 몇 쪽이요? 141쪽. 141쪽이요? 자, 이 책에서는 결국은 요 세 가지 얘기하고 있건데, 1번, 2번, 3번인데, 1번, 2번, 3번, 우리 성민 보겠습니다. 좀 천천히. 141쪽 둘째 줄. 아, 친구 얘기할게. 저요? 어, 성민아. 제가 이거, 음, 읽어. 불안은 맞죠? 불안은 맞죠? 141쪽 둘째 줄. 1번, 2번, 3번 써 있는 거 1번. 친구 얘기하듯.
친구에게 하든 나에게도 따뜻한 태도 보이기. 내 마음을 평가하지 말고 이해하기, 감정을 이해하되 가정하지 말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실패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예상하고 실패에 호들갑 떨지 않기 예상되는 어려움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기 같은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사실은 세 가지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친구 돼야 돼. 두 번째, 자기 마음을 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라는 거야. 감정을 이해하되 과장하지는 말라는 거야. 그다음에 어, 원래 쉽지 않은 거다. 실패가 자연스러운 것을 예상하고 실패 호떡 떨지 않고 예상되는 어려움들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기.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좋은 거고,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많을 때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걸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면 마음을 평가하지 말고 이해하기, 감정을 이해하되 과장하지 말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142쪽. 그 다음에 지적 겸손도가 높은 사람이 되야 된다. 라고 이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몰라도 괜찮고 하나하나 배워가면 된다는 어떤 그런 그 태도를 갖는 것들. 그럼 지적 겸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여기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네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1번 읽고 성미가 2번 읽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나씩 토론. 1번. 141쪽이죠. 142쪽. 아, 근거 중심. 1번 근거 중심. 네 가지 처방이 주어진 것 중에.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근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어떤 주장이 있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탄탄한지, 근거가 빈약하거나 논리 비약이 심한 것은 아닌지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고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마주했을 때도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입니다. 한 예로 자신의 생각에 일치하는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을 읽게 했을 때 지적 감순 정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존 생각이 일치하는 글보다 일, 일치하지 않은 글을 더 오래 꼼꼼히 읽는다는 발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중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 논술을 배우는 어떤 중요한 이유들도 결국은 근거를 제시한 글을 쓰는 것이고 반대로 평상시 어떤 대화를 할 때도 저 사람 어떤 근거에 기반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파악하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쌤이 서로하고 성민한테 물어봤던 것도 그런 거지. 너희들은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니?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먼저 물어보기 전에 자기가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민 2번. 네, 이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능력 또한 상대적으로 뛰어납니다. 실제 존재하는 사건들과 만들어낸 가짜 사건들을 나열했을 때 경선도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지 더 잘 파악한다 해요. 또한 지적 경선도 정도가 낮은 사람보다 자신의 답이 틀렸을 때, 즉 잘 모르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정도가 덜했습니다. 즉 아는 것도 더 많지만 모르는 걸 안다고 우기지 않는 모른다고 할 줄 아는 것, 저 또한 지적 경쟁도가 높은 사람이 더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어떤 그런 눈이 지적 겸손도가 높은 사람들이 더 이제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적 겸손도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인정한다라는 것들.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말하지, 그 모른다고 말하는 걸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근데 이제 열등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 자기가 모른다고 하면 자기 어떤 그런 부끄러운 실력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척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또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
쪽팔린다고 생각해. 밀린다고 생각해. 그러니까는 음,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서로. 지적 호기심과 깊은 사고력. 지적 겸손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배움에 대한 욕구가 더 큰 편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는데 큰 흥미를 보이며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배워서 모름을 해소하려는 욕구도 더 크지요. 또한 대체로 생각하기를 즐기는 편인데요.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슈에 대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는 걸 즐기고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푸는 것을 또한 좋아합니다. 쉽고 확실한 답보다는 어렵더라도 본질에 가까운 복잡한 설명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지적 호기심과 깊은 사고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과연 서로하고 성민이는 지적 호기심과 또 깊은 사고력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즉, 뭔가를 더 알아보고 뭔가 궁금한 어떤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건지, 아니면 사실은 그런 지적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학교 공부 하루하루 해나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지. 어때, 성민이는? 평상시 어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뭐 알아보려고 하고 네가 뭘 직접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한 지적 호기심이 넘친다고 생각해 아니면 스스로가 별로 지적 호기심 없어? 형님은? 네, 네, 아니, 아, 마이크가 잘, 아, 네. 아, 저 지적 호기심 있냐고요? 음, 네, 있어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에 호기심을 가져본 적 있어? 최근에 아니요. 언어에 대해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언어에 대해 갖고 있다는 게 네, 뭐라고요? 언어에 대해 네가 갖고 있다고 했는데 언어에 대해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보라고. 갖고 있다는 거요? 지적 호기심을 너 언어에 대해서 갖고 있다며. 네. 그게 무슨 뜻인지 더 설명해 보라고.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이, 선생님, 선생님, 그 지적 호기심이 갑자기 무슨 말인지, 까먹었어요, 선생님. 네가 뭘 알고자 하는 마음, 네,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너는 많냐고. 아니면 그런 마음 별로 안 드냐고, 별로 관심 있는 게 없냐고.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뭐, 그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고, 그걸 설명을 한번 해보라고. 네가 관심 있는 게 뭐냐고. 네가 뭘 더 알고 싶어 하냐고, 요즘에. 최근 들어서. 뭐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어. 어, 언어에서 어. 무슨 이 아프리카 민족어가 그 민족에 있는 언어가 살짝 더 배울 살짝 더 흥미롭고 신비롭고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언어? 예, 아프리카? 그래, 그래. 특이하네. 서로, 너는, 음, 지적 호기심이 있는데요. 음, 너는 어떤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어? 최근에. 음, 이거 관심 있었던 그 뭐였어? 악기, 어? 악기요. 악기? 악기에 대해서 뭘 알아보지 않아? 그 마음이 컸어? 새로운 악기를 좀 배워보고 싶어요. 그렇지, 그렇지. 자, 책 145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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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도 괜찮아. 4번 누가 읽을 차례? 서로야? 네, 저요. 아니, 상민이? 흥미 읽어. 지적 겸손도를 가진 높은 사람들은 틀렸을 때 과하게 충격을 받거나 화를 내는 일이 비교적 적습니다. 애초에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항상 마음에 두기 때문에 틀렸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방어적으로 굴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부딪히는 갈등 상황에서 다른 주장에도 비교적 열린 태도를 유지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편이에요. 그 결과 지적 겸손 정도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직에 더 좋은 리더가 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기가 다 맞고 남들이 다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리더라면 피곤할 테니까요. 가 아, 아니고 자, 테니까요. 그래. 성민이 지금 너가 읽었는데 그 무슨 말이야, 성민? 네 말로 바꾸면. 그러니까 지적 금전도가 높은 사람들은 틀렸을 때 과하게 충격을 받거나 화를 내기 적습니다.
그러니까 성민이가 선생님 다시 그걸 읽어달라는 게 아니라 네 말로 바꿔서 설명해 주라는 거야. 너가 지금 읽었는데 너 읽으면서 네. 네가 이해했을 거 아니야. 이해된 내용 이게 도대체 무슨 말 네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말해. 그러니까 이런 이런 직접 금주 높은 사람들은 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자신은 이랬을 거야, 이랬을 거야 하면서 무슨 미래를 자신의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을 긴장하면서 그거를 보려고 하지만 그 직접 경쟁도가 높은 사람들은 음, 어차피 이미 몇 개 정도는 틀렸겠지 하면서 그냥 100점 맞으려는 이제 각오가 없는 마음을 놓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몰라도 괜찮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자기가 틀렸다고 해서 과하게 충격받거나 화를 내는 일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까닭이 자기가 결국은 틀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늘 갖고 살기 때문에 뭘 틀렸다고 했을 때 그것들이 부끄러운 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 이 책의 저자의 주장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는 어떤 그런 부분일 때 이렇게 몰라도 괜찮아라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마음을 크게 따라서 다른 사람들 어떤 그런 종합적 의견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힘도 커진다. 그러하니 몰라도 괜찮아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 책의 주장은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자, 여기 책 148쪽, 네? 148쪽에 우리 서로부터 1번, 성민이 2번에서 번갈아 가면서 1, 2, 3, 4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천천히. 서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모두가 실수하고 실패하듯 나 또한 그럴 것임을 알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때? 성민이, 서로는 모두가 실수하고 실패하듯 나 또한 그럴 것임을 네. 알고 있어. 세상에서 내가 어? 알고 있냐고, 성민아. 서로야, 너 스스로. 선생님 아, 인- 인터넷이 끊겼어요. 너는 다음번에 접속할 때는 여보세요? 인터넷이 좀 안정적으로 잘 되는 곳을 해야 될 것 같아, 성민아. 자꾸 끊겨서.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묻고 있는 1번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실수하고 모두가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네, 자신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가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난 실수 실패 절대 안 할 거야. 난 실수 실패 안 하기 위해서 난 애쓸 거야. 라는 쪽의 어떤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지 물은 거야. 서로는. 음, 사람이니까 음.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여? 받아들였어? 성민이는? 저도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음.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여러분이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 너무 좌절하거나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부분과 연결되는 거야. 2번, 네, 서로? 아, 저요? 아니에요. 네, 아니, 성민이? 네, 아니, 세상에서 내가 가장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도 다른 사람들 역시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기. 결국 이 얘기는 나만 불행한 것 같아. 나만 힘든 것 같아. 나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아. 근데 사실 사람들이 보면 나나 저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는 얘기야. 나만 고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비슷한 고민들을 갖고 있더라는 얘기야.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이게 나한테만 닥쳐놨던 그런 게 아니다. 나한테만 겪는 불행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서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그래야 하듯 힘들어하는 나 자신에게도 따뜻하게 대하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따뜻하게 감싸주는 어떤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나는 나를 돌아봅니다. 이 책처럼. 4번, 정민이. 친구에게 하는 내 마음의 소리에도 기울이고 나를 이해해주기, 나를 평가하지 말기. 내 마음의 소리도 귀를 기울이기, 자기를 이해하기, 자기를 평가하지 말기. 이러한 태도가 바로 나는 나를 돌봅니다라는 어떤 그러한 태도이다. 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책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여러분이 스스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그렇게 새로운 대안들을 따져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때? 이 책, 나는 나를 돌봅니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성민이, 전체적으로 이 책이 어땠어? 제가 이 책이 어,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도움이 있어?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어떤 도움이 됐냐면 살짝 음, 예를 들어서 무슨 조언 같은 거 살짝 예를 들어서 음, 시험을 봐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좌절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살짝 음, 자신 자신을 자신 자 아니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라 처음부터 말할게요. 응. 그러니까 이 책은 자기 자신을 몇 개, 저의 자신을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엄격할 때도 엄격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좋게 말해줄 때는 좋게 말을 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저 자신을 평가하면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론, 음, 이 책 어땠어? 처음에 지금 평가. 약간 좀 다른 의견이 있긴 하지만 응. 그래도 약간 자기 자신을 좀 가꾸는데 좀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준 것 같아서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응. 다음 주에는 보니까 글쓰기 주간이네, 다음 주가.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나를 돌봅니다. 이 책 가지고 글을 쓸 텐데, 그냥 우리가 독서 감상 한번 쓰겠습니다. 나는 나를 돌본다라는 책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눴던 이야기가 독서감 상담에 감정도 좋고 아니면 그 얘기 외에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도 좋고 그래서 나는 나를 돌본다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정해서 그 책의 이야기와 그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깊이 있는 생각들 여러분의 경험들 책 바깥에 이렇게 잘 엮으면 독서감 상담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나는 나를 돌본다 책에 대해서 독서 감상만 쓰고 다음 주에는 그 독서 감상만 쓴 거에 대해서 첨삭지도 하는 방식으로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네, 이해했어? 네, 서로도 그리고 나는 나를 돌본다는 책에 대해서 독서 감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충분히 잘 써와 보기 바랍니다. 네, 자, 성민이 오랜만에 공부해서 당황스러웠어? 네. 아니, 소감이 어때?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진짜 잘 못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살짝 이제 뭔가 잘 이해되고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 얼마나 이 나는 나를 돌봅니다. 안 읽어서도 성민이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잘 돌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서로야? 어? 원래 서로는 혼자 하다가 오랜만에, 둘이 하니까 어땠어? 이게 뭐야, 이게? 서로야. 그저 음, 고개를 끄덕거리지? 음. 자, 다음 주에 독서감 상문 쓴 거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잘 자. 감사합니다. 네, 성민도 안녕히 안녕. 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